다들 비슷한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본다. 정년퇴직하면 뭐하지? 답은 늘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창업이거나 여행이거나 아니면 손주 돌보며 쉬는 삶. 그래서 은퇴를 준비한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돈, 아이템, 취미 같은 단어부터 떠올린다. 그런데 정작 50대 후반에 가까워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편해진다.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남들처럼만 하면 되는 건가? 56세에 정년퇴직을 앞둔 한 사람의 선택은 그래서 의외였다. 그는 창업도 세계 일주도 전원생활도 아니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그냥 내 속도로 다시 살아보려고요.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린 이유는 단순하다. 은퇴는 무엇을 더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묻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구조다. 은퇴 준비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자금 계획이다.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만족도를 좌우하는 건 돈의 많고 적음보다는 삶의 구조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갈 곳이 있는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여행도, 창업도 금방 지치게 된다. 56세의 선택이 특별해 보였던 이유는 그는 이 구조를 먼저 설계했기 때문이다. 돈은 최소한으로 맞춰놨고요. 대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먼저 정리했어요. 사례 1. 창업 대신 파트타임 노동을 선택한 사람. 첫 번째 사례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김모 씨 57세다. 주변에서는 당연히 컨설팅 창업을 권했다. 명함만 파도 일은 들어올 거라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그는 창업을 하지 않았다. 대신 선택한 건 주 3일 파트타임 일자리였다. 급여는 이전의 3분의 1도 안 됐지만 출근 시간과 역할이 명확했다. 책임이 과하지 않으니까 잠이 잘 와요. 그리고 일 끝나면 바로 제 시간이 생기고요. 김 씨는 말한다. 은퇴 후 가장 힘든 건 돈보다도 하루가 너무 길어진다는 감각이라고. 파트타임 노동은 그에게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줬고 아직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줬다. 사례 2. 여행 대신 지역 안에서의 확장을 택한 사람. 두 번째는 55세에 퇴직한 이 모 씨다. 그는 여행을 좋아했고 실제로 퇴직 후 6개월간 해외를 돌았다. 그런데 돌아와서 공허함이 더 커졌다. 사진은 남았는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방향을 바꿨다. 멀리 떠나는 대신 동네로 들어갔다. 주민센터 강좌에 참여하고 마을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또래 은퇴자들을 만났고 자연스럽게 소모임이 생겼다. 이 씨는 말한다. 여행은 도피였고 지금은 생활이에요. 은퇴 후 삶은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상이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사례 3.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연습한 56세의 선택. 마지막 사례가 바로 56세의 의외의 답이다. 그는 은퇴 후 1년간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었다. 불안해지면 바로 뭔가를 시작하지 않기. 그는 매일 산책을 하고 일기를 쓰고 책을 읽었다. 처음 몇 달은 견디기 힘들었다고 한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변화가 왔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하루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 후에야 비로소 하고 싶은 일이 선명해졌고 지금은 주 2회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며 소소한 수입도 얻고 있다. 그는 말한다. 은퇴 준비는 뭘 할지 정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걸 걸러내는 과정이더라고요. 은퇴 후 삶은 확장보다 정리에 가깝다. 우리는 은퇴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리의 시간에 가깝다. 역할, 관계,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이다. 그걸 건너뛰고 바로 무언가를 채우려 하면 금방 지치거나 방향을 잃는다. 56세의 의외의 답이 공감을 얻는 이유는 그 선택이 특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솔직해서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보려고요. 어쩌면 은퇴 준비의 가장 현실적인 답은 이것일지도 모른다. 남들처럼 살 준비가 아니라 나답게 살 여유를 만드는 것.
그 여유 속에서 각자의 답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